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30년간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특히 장거리 관계에서 벌어지는 외도 문제는 정말 가슴 아픈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물리적 거리가 어떻게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한 장거리 관계 부부들 중에서 약 68%가 최소 한 번은 외도 의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42%는 실제로 외도가 확인됐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지난달 상담받으신 이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 7년 차인 이 씨는 남편의 중국 법인 근무로 인해 3년째 장거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럭저럭 버텼지만 2년 차부터 남편에게서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연락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밤 11시면 어김없이 영상통화를 했는데 점점 회사 회식, 갑작스런 출장, 몸이 아프다는 핑계가 늘어났죠. 그리고 주말에도 현지 직원들과 팀빌딩, 골프 모임 등의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대화 내용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점점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했어 라는 식으로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난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특히 한 명의 한국인 여성 직원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저는 30년 경험상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90% 이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3개월 후 이 씨는 남편의 중국 현지 계정 소셜미디어에서 그 여성과의 친밀한 사진들을 발견하게 됐죠. 이제 장거리 관계에서 외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공허감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적 교감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아무리 영상통화를 해도 직접 만나서 느끼는 따뜻함, 포옹, 함께 웃고 우는 경험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공허감이 쌓이면서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제가 상담한 박 씨의 경우 남편의 미국 유학 중에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과 감정적 관계를 발전시켰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집에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감정적 의존이 결국 신체적 관계로까지 발전한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일상의 공유 부족입니다.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고민 상담하고, 작은 기쁨들을 나누는 것들 말이죠. 그런데 장거리 관계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공유가 어려워집니다. 대신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런 일상들을 나누게 되면서 점점 그쪽에 마음이 기울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현실 도피 심리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기존 관계의 문제점들을 잠시 잊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장거리 관계의 스트레스,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죠. 이때 현지에서 만난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새로운 시작, 제대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통제와 감시의 부재입니다. 이건 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함께 살 때는 서로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투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몇 시에 들어왔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 등이 저절로 알려지죠. 하지만 장거리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견제가 사라집니다. 어차피 들키지 않을 거야 라는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장거리 관계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과연 이 관계가 잘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현재 관계에 대한 투자 의지가 약해지고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장거리 관계에서 나타나는 외도의 위험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첫 번째 신호, 연락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규칙적이었던 통화나 메시지가 갑자기 불규칙해지거나 연락 시간대가 바뀌거나 연락 빈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특히 바빠서, 피곤해서 라는 핑계가 반복되면 의심해봐야 해요. 두 번째, 대화 내용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점점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했어 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반대로 특정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죠. 세 번째, 감정적 거리감입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고 애정 어린 말투였는데 점점 건조하고 사무적으로 변하거나 상대방의 고민이나 감정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미래 계획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빨리 만나서 함께 살고 싶다, 언제 돌아와서 뭘 하자는 식으로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점점 이런 이야기를 피하거나 애매하게 넘어가려 하는 경우죠. 다섯 번째, 소셜미디어 활동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커플 사진이나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을 자주 올렸는데 갑자기 이런 게 사라지거나 반대로 혼자 찍은 사진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사진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정 씨의 경우 남편의 일본 파견 중에 이런 신호들을 모두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 후에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게 됐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장거리 관계에서 외도를 예방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매일 30분씩은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이 시간에는 휴대폰도 보지 말고 다른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상대방과의 대화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주제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오늘 뭐 했어? 라는 뻔한 질문보다는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야?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뭐야?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처럼 좀 더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해 보세요. 두 번째,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세요. 새로 만난 사람들, 참석하는 모임, 일상의 변화들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라는 생각으로 숨기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실제로 성공적으로 장거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커플들의 공통점은 과도할 정도로 솔직하다는 거였어요. 새로 만난 동료의 이름, 나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자세히 공유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런 투명성이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만남의 주기를 정하고 반드시 지키세요. 아무리 바빠도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은 만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단순히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해야 해요. 만남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날짜와 기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위해 서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도 미리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에 만나면 뭘 하고 싶어? 어떤 곳에 가보고 싶어? 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는 과정 자체가 관계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 의지를 높여줍니다. 네 번째, 서로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고 인정하세요. 상대방이 새로운 환경에서 사귀는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가능하다면 영상통화로라도 인사할 기회를 만드세요. 이런 개방적인 태도가 의심을 줄이고 신뢰를 높입니다. 제가 상담한 성공 사례 중에 김 씨 부부는 남편의 독일 파견 기간 중에 남편의 현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온라인 모임을 가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로 함께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하니까 남편의 일상이 투명하게 드러났고 아내도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감정적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해야 합니다.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감상을 나누거나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는 등 공통의 관심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특히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즉시 감정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차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6번째,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 다음에는 뭘 할 거야 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은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인정해야 합니다. 7번째,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장거리 관계에서는 자칫 상대방에게만 의존하거나 반대로 외로움에 빠져 자신을 방치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 시간을 오히려 개인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나중에 만났을 때 서로에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건강관리를 하는 등 자신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성장 과정을 상대방과 공유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제 만약 이미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 없이 추궁하거나 소리 지르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교묘하게 숨기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였다면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인 사실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의심스러운지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 위주로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정말 의심할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본인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오해인지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너 바람 피우지 라는 식의 직접적인 추궁보다는 요즘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전반에 대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해보세요. 네 번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계 상담 전문가나 경험 많은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0년 경험상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장거리 관계 극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 부부는 남편의 5년간 호주 파견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중간에 외도 의혹도 있었고 이혼을 고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완전한 투명성이었어요. 남편이 현지에서의 모든 일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회사 동료들과의 단체 카톡방에 아내를 초대해서 일상적인 대화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신뢰가 회복되면서 다시 예전의 따뜻한 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장거리 관계는 분명히 어려운 시험대입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덮어두거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 동료와의 불륜 대처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외도의 특징과 완벽한 해결 가이드를 준비했으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관계마스터였습니다.